저는 그 비단을 샀습니다. 5냥을 주고요. 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했으니까요. 젖은 비단은 말리면 더 잘 찢어집니다. 그 말이 비단을 말한 건지 우리를 말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어떤 것은 팔아도 사도 끝내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장터 뒤편 빗속 젖은 비단 그곳에서 저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값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거래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물건은 넘겼지만 마음은 넘기지 않은 거래를요. 비슷한 조선 삶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한섭 35의 장사꾼입니다. 그해 봄 저는 팔 물건을 찾아 이 마을 장터에 들렀습니다. 명주, 모시, 무명 온갖 천이 널려 있었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아니 들어오지 않는 척 했습니다. 장터 끝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구석진 곳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젊은 과부였습니다. 흰 적삼에 머리를 올린 모양새. 하지만 비녀는 은이 아닌 나무였습니다. 비단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청색, 백색, 분홍색. 하지만 펼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듯 장터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또 나왔네? 장사가 되겠어? 흥정도 안 받는다며? 과부가 팔면 재수 없다고들 하던데?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 가까이 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매일 나오는지. 얼마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값입니다. 정해진 값이면 얼마나 정해진 겁니까? 5냥. 비쌌습니다. 터무니없이 이 장터에서 같은 비단이 3냥이면 넘쳐났습니다. 비싸군요. 비싸면 사지 마십시오. 저는 비단을 만지려 했습니다. 장사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런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물건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사지 마십시오. 이상한 장사였습니다. 흥정도 안 받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런데 왜인지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사꾼님은 늘 손이 마르셨군요. 뭐라 하셨습니까? 손을 보면 압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만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아왔는지. 장사꾼님 손은 많이 만졌으나 아무것도 쥐지 못한 손입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사실 생각 없으시면서요? 어떻게 아십니까? 장사꾼님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그날 저는 비단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비단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팔고 싶지 않은 것처럼. 옛날 한 장터에 2 옹기장이가 있었습니다. 한 옹기장이는 손님이 오면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원래 10냥인데 8냥에 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옹기장이는 값을 깎지 않았습니다. 10냥입니다. 정해진 값입니다. 손님들은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값을 깎던 옹기장이는 이 옹기는 원래 값이 뭐였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값을 깎지 않던 옹기장이는 이 옹기는 10냥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말했습니다. 값을 깎는 것은 쉽지만 한번 깎인 값은 다시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지키려는 건 비단 값이 아니라 자신의 값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그곳에 갔습니다. 어제 그 장사꾼 또 왔네? 비단 안 사더니 왜 또 와? 저도 몰랐습니다.
왜 가는지. 오늘은 사십니까? 아니요. 그럼 왜 오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갔습니다. 사지도 않으면서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장사꾼 매일 저 과부한테 가더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과부 집에 뭐가 있다고. 사흘째 되던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왜 매일 오십니까? 비단을 사려고요. 거짓말. 사실 생각이면 진작 샀을 겁니다. 값을 깎을 생각이면 진작 흥정했을 겁니다. 그럼 뭐 하러 오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오고 싶어서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갔고 그녀는 매일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편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이 비단 얼마요? 5냥입니다. 비싸구만. 3냥에 줘. 안 됩니다. 장사가 이래서야. 4냥.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장사야. 흥정도 안 받고. 그 손님은 화를 내며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값을 안 깎아 주십니까? 값을 깎으면 남는 게 달라지니까요. 무엇이 남습니까? 자존심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장사를 하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과부라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값을 깎이지 않으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래서 비싼 값을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온다. 물건 걷어. 모두가 물건을 걷는데 그녀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비단이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비단이 젖습니다. 압니다. 왜 안 걷으십니까? 젖으면 값이 떨어지니까요. 그럼 더 빨리 걷어야지. 값이 떨어지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값을 안 깎은 게 아니라 못 깎았던 것을, 값을 깎으면 제가 살 수 있었고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오지 않을 것이니까 같이 걷겠습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젖은 비단을 걷었습니다. 뒤편에 말릴 곳이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장터 뒤편. 나무들이 비를 막아주는 곳. 여기 자주 오십니까? 비가 올 때마다요. 혼자서요? 이제는 아니네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비단을 널었습니다. 그녀가 한쪽 끝을, 저는 반대쪽 끝을 잡았습니다. 비단이 우리를 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막았습니다. 장사꾼님은 언제 이 마을을 떠나십니까? 물건을 다 팔면요. 빨리 팔릴까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럼 오래 못 계시겠네요? 아니요. 이번에는 천천히 팔 생각입니다. 비가 멎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말리지 않아도 될 만큼 비가 멎었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값을 깎아서라도 팔겠습니까? 아니면 값을 지키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다시 그녀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비단이 다르군요. 눈치가 빠르십니다. 장사꾼이니까요. 이건 제가 짠 겁니다. 직접 짜신 겁니까? 밤마다요. 왜? 직접 짜십니까? 사서 파는 게 쉬울 텐데. 남편이. 비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비단장이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열병에 걸려 사흘 만에 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비단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제는 과부를 보고 수군댑니다.
그래서 값을 올렸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군요. 장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값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무슨 값입니까? 비단값? 제 값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장사를 하지만 값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팔았습니다. 팔아서 돈을 벌었지만 남는 건 없었습니다. 과부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손은 마른 손입니다. 많이 만지지만 아무것도 쥐지 못한 손. 그래서 과부님 비단이 궁금했습니다. 팔지 않으면서도 장터에 나오는 사람. 값을 깎지 않으면서도 장사를 하는 사람. 무엇을 지키려고 그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장사꾼님도 지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 있습니다. 매일 여기 오면서도 사지 않는 것. 그게 장사꾼님이 지키는 거리입니다. 왜 거리를 지킵니까? 가까워지면 떠나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봄이 깊어졌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지 않으면서 매일 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부님. 네, 비단값이 내렸습니다. 눈치채셨군요. 어제는 5냥이었는데 오늘은 4냥 반입니다. 왜 내리셨습니까? 장사꾼님이 언젠가는 사실까봐. 사면 안 됩니까? 사면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살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값을 내린 과부, 떠나지 못한 장사꾼. 저는 장터가 아닌 뒤편으로 직접 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녀도 장터 대신 뒤편에서 비단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무슨 색을 짜십니까? 연분홍이요. 봄빛 같군요. 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도 봄빛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부 장터에 안 나온다며? 그 장사꾼이랑 뒤편에서 뭐 한다던데? 남편 죽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그만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소문이 더 퍼지면. 저는 괜찮지만 장사꾼님이 손해입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는 이미 익숙합니다. 평생 손해만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오는 건 손해 같지 않습니다. 그럼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무슨 규칙입니까? 첫째, 비가 올 때만 만납니다. 둘째, 사지 않습니다. 셋째, 넘기지 않습니다. 넘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손을요? 마음을요? 경계를요? 며칠 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녀도 와 있었습니다. 규칙대로. 비가 오니까 정말 왔습니다. 규칙이니까요. 규칙이 이상합니다. 왜요? 비가 안 오면 못 만난다는 게 너무 멀냐. 그래서 규칙입니다. 멀어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가까우면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단을 함께 널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비단 끝을 잡았고 제 손은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비단이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도와드려도 됩니까? 규칙 안에서만요. 규칙이 뭡니까? 손을 마르게 하지 마십시오. 장사꾼님 손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젖어 있습니다. 빗물에요? 아니요. 그렇게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물도와. 저는 장터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규칙 같은 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불은 이미 꺼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집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장사꾼님, 규칙을요? 지금은 비가 안 옵니다.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셔서가 아니라 거두어 주셔서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규칙을 지킨 두 사람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녀는 비단을 잃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을. 남은 건 절반쯤 그을린 비단 몇 폭.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녀도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단은 없었습니다. 비단은요? 다 탔습니다. 남은 것도요? 팔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을렸으니까요. 제가 새 비단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건 제 비단이 아니니까요. 저는 남편의 비단을 팔았지 남의 비단을 판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을린 것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녀는 품에서 천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팔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을린 것을 누가 삽니까? 저요? 제가 사겠습니다. 왜요? 그을렸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것보다 부서진 것이 더 진실하니까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장사꾼님이 사시면 규칙이 깨집니다. 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럼 규칙을 바꾸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규칙이 없으면 저는 무너집니다. 며칠 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우리는 뒤편에서 남은 비단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단 한 폭의 가장자리가 소리도 없이 갈라졌습니다. 아! 그녀의 작은 탄식. 저는 찢어진 곳을 봤습니다. 찢어진 건 비단이었지만 벌어진 건 거리였습니다. 값을 깎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비단은 책임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넘기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넘길 것이 없습니다. 그날 우리는 찢어진 가장자리를 함께 접었습니다. 겹치고 또 겹쳐서 상처가 보이지 않게 비단을 접다가 우리의 손이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1cm. 그 거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손을 멈췄습니다. 비단만 흔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닿고 싶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규칙이니까, 견뎌야 한다고. 옛날 한 선비가 매화나무를 키웠습니다. 매화나무는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이 사려고 했습니다. 이 나무를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선비는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팔 수 없소. 왜요? 돈이 필요하지 않소? 필요하오. 하지만 이 나무는 제 스승께서 주신 것이오. 스승께서는 이 나무를 보며 넘기지 말라 하셨소. 나무를 말하신 게 아니오. 마음을 말씀하신 거요. 선비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나무는 선비 곁에 있었습니다. 선비가 죽을 때 매화나무도 함께 말랐습니다. 어떤 것은 팔 수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반전이 다가옵니다. 과연 장사꾼은 비단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불이 난 뒤 그녀는 친척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그녀는 집 뒤편에서 배틀을 짜고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이렇게 밤에도 짜십니까? 놀라셨겠습니다. 아니요. 밤에만 짤 수 있습니다. 왜요? 낮에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요. 과부가 배틀을 짜면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제가 하려고 준비한다고
그래서 밤에만 짭니다. 제가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됩니까? 비 오는 날이 아닌데요. 규칙을 잠시 잊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비단을 짰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말보다 많은 것을 했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장사꾼님, 네, 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값을 못 받으니까요. 무슨 값입니까? 제 값이요. 남편이 죽고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했죠? 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안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진 겁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저는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과부를 보지 못하게, 비단만 보게. 그러면 저도 과부가 아닌 저 자신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절하셨습니까? 아니요. 장사꾼님은 과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비단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비단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저를 팔러 왔습니다. 평생을 장사하면서 한 번도 제 값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물건만 팔았습니다. 그러다 과부님을 봤습니다. 값을 깎지 않는 사람을.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제 값은 얼마인지. 과부님. 네. 제 값은 얼마입니까? 정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값을 정하면 넘겨야 하니까요.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등불이 꺼집니다. 괜찮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이니까요. 등불이 꺼졌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숨소리는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손도 움직였습니다. 공기 속에서 두 손이 가까워졌습니다. 닿을 것 같았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다시 올 수 있습니까? 비가 오면요. 여러분의 마음도 움직이셨나요? 어둠 속에서 손을 뻗고 싶으셨나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겠다고, 규칙을 깨겠다고. 그래야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터로 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장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새로 짠 비단을 펼쳐놓고 사겠습니다. 네, 비단을요? 사겠습니다. 규칙을 깨겠습니다. 왜요? 규칙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있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얼마입니까? 5냥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동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첫 거래였습니다.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말리셨습니까? 예. 찢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저는 비단을 받아 들고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떠나면 정말로 끝일 것 같았습니다. 장사꾼님. 네. 이 비단은 넘기셨지만, 네. 다른 건 넘기지 마십시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비단은 넘겨도 마음은 넘기지 말라는 것. 거래는 끝나도 우리는 끝나지 말라는 것. 넘기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끈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비단을 품에 안고 마음은 그곳에 두고. 세 번째 반전입니다. 비단을 샀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젖은 비단은 말리면 더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비단은 짐 속에 있었고 마음은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비단은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젖은 채로 접어두었습니다. 말리면 찢어질 것 같아서요. 그녀가 했던 말처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비단 팔았습니까? 아니요. 비싸게 팔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팝니까? 넘기지 않으려고요. 무엇을요? 약속을요. 장사꾼인 저는 처음으로 손해를 남겼습니다. 값은 치렀으나 마음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거래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10년이 지나고 저는 다시 그 마을에 갔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저 가고 싶었습니다. 장터는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과부는 어디 갔습니까? 아, 그 비단 파는 과부? 네. 다른 마을로 갔어요. 제가 했다던데? 제가. 그녀가 할 수 없다던 것? 값을 못 받아서. 할 수 없다던 것?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값을 찾았다는 것이 기뻤고 그 값이 제가 아니라는 것이 슬펐습니다. 저는 장터 뒤편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비단을 말리던 곳. 나무는 그대로 있었고 비단을 걸던 가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짐에서 비단을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꺼낸 비단. 여전히 젖어 있는 것처럼, 그때의 숨이 배어 있는 것처럼 저는 그 비단을 나무에 걸었습니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단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 그녀의 침묵, 우리가 나눈 모든 것들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은 팔아도 사도 끝내 넘기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비싼 값이라는 걸. 지금도 비가 오면 저는 그 비단을 꺼냅니다. 펼쳐서 말리지 않고 다시 접습니다. 말리면 찢어질까봐, 잃을까봐, 넘길까봐. 다른 건 넘기지 마십시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단은 넘겼지만 마음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니다. 장터 뒤편에서 젖은 것은 비단이 아니라 우리의 숨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 비단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5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행복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그녀도 어딘가에서 비가 오면 뒤편을 생각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비단을 접습니다. 젖은 채로, 말리지 않은 채로, 넘기지 않은 채로. 이것이 가장 비싼 거래였습니다. 값은 치렀지만 마음은 넘기지 않은 거래. 여러분도 그런 거래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